QR코드가 안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효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손쉽게 캐릭터의 다양한 이제 정보를 설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프로필까지 만드는 것들을 세 가지 툴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AI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이미지가 아니고 2차원 이미지가 아니고 3D 모델로 만들고 이 3D 모델이니까 입체감 느껴지는 모델이죠. 이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모델이 움직이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도 세 가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AI로 10분 만에 만드는 나만의 3D 캐릭터와 오브젝트 이렇게 됐는데 아주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으로 해가지고 3D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챗GPT를 먼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라는 툴, 그리고 트리포라는 툴, 이렇게 세 가지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뭐 또 몇 가지 이렇게 문장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코딩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려면 이제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3D 모델을 만들면은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그 모델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정한 툴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단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웹 브라우저만 있어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D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상에만 보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3D 모델 만든 거를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될 건가?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결과물로 만들려면은 내가 만든 3D 모델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서 그 저장한 파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도 뭐 언급이 됐었지만, 자, 텍스트 내가 만들고자 하는 3D 모델을 이제 글자로 입력을 하면은 3D 모델이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들어진 3D 모델을 특정한 툴을 활용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만든 3D 모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3D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반인은 접근하기 힘든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요 세 가지 툴 말고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이 좀 필요로 한 3D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대표적인 툴이 이제 블렌더라고 하는 툴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AR, VR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AR, VR을 구현하면서 아이폰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을 하면서 블렌더라는 툴이 나오니까 AR, VR 하면 3D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렌더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한번 구현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블렌더를 한번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조금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용어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블렌더라는 툴을 좀 쓰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 쪽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3D 모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블렌더, 마야 이런 툴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트레이닝 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스컬프팅, 리토폴러지, UV 온랩, 텍스처링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용어들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3D 모델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한 건데, 자, 기존의 3D 모델을 만들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AI 툴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챗GPT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에 대한 성격, 정보를 우리가 손쉽게 만들었죠. 만든 것처럼 3D 모델을 만들 때도 이 챗G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형태의 3D 모델을 만들고 싶다. 라는 거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3D 모델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3D 모델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챗GPT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3D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설정한다. 물론 이제 내가 어떤 3D 모델을 만들어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AI로 캐릭터를 만들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만 캐릭터를 일단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오늘도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고요. 챗GPT를 통해서 만들고 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텍스트로 나와 있으니까 3D 모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3D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로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제 2D 이미지 만든 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지난 시간에 만든 2D 이미지가 있다. 그럼 이 2D 이미지를 가지고 3D 모델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이미지 확산해가지고 2D 이미지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실제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데, 자, 3D 모델은 입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3D 모델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그 입체감을 메쉬 구조로 표현합니다. 메쉬 구조로 표현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감을 느끼더라도 실제로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보다는 입체감을 느끼기 위한 표현으로 메쉬 구조를 구성을 한다. 메쉬 구조로 만드는 거.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죠. 자, 그래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3D 모델, 메쉬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이 3D 모델 겉에다가 여러 가지 스킨을 입힙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텍스처링이라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3D 모델 만드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3D 모델을 만들고 3D 모델의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3D 모델에 스캔을 입힌다. 그래서 입체감을 더 현실감 있게 느낀다.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들은 어렵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로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도 어떨 때 활용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필 카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툴에 여러 다양한 이제 템플릿이 있어서 그 템플릿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3D 모델을 만들면 3D 모델은 어디에서 필요하겠냐?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의 요소. 그러니까 게임의 등장인물. 우리가 게임을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죠.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배경이 있고요. 그 배경에도 다양한 이제 배경 소재가 나오고, 등장인물이 움직이면서 배경도 바뀌게 되고, 등장인물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효과도 발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다양하게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2D냐 3D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모델들, 객체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게임에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게임에 활용할
그런 그런 객체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배경 에셋. 에셋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산이라는 뜻인데 게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일 수도 있고 게임에 표현되는 다양한 이제 객체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인물, 배경, 뭐 다양한 이제 요 자산들 이런 것들을 이제 3D 모델로 표현할 때 게임에서 활용할 용도로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에 뭐 집에서는 관심 있으면 3D 프린터 간단한 거 놓고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필요한 것들 쭉 만드는데 3D 프린터가 2차원이 아니죠. 입체감을 느끼면 3차원입니다. 그럼 3차원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어떤 거를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3D로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입체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만든 3D 모델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 3D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죠.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건가? 3D 모델을 바로 이제 오늘 배우게 된 툴을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이제 표현할 때는 3D 프린터 통해서 출력해서 똑같이 만들 수도 있다. 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VR, AR, SS를 사용할 수 있다. SS란 말은 이제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다, 오브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VR, AR 이렇게 나오는데 VR은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AR은 증강현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럼 VR하고 AR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인데 현실인데 앞에 가상이 붙고 현실인데 앞에 증강이 붙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현실을 이것처럼 똑같이 꾸며놓은 건 VR, AR라고 얘기를 합니다. VR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VR,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속 아니면 판타지 속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가상현실을 표현할 때 그 실감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글래스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VR이나 AR 글래스 쓰면은 안경이 아니고 이 꽉 막힌 글래스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글래스 안에는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내가 현실 세계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뭐 3D 영화, 4D 영화 그런 영화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시각적으로 화면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효과, 바람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시각적인 효과, 촉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놔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느끼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 눈앞에는 가상의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 이 물체가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져봐야죠.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기도 하고 촉감으로 만져서 촉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만약에 그 물체가 어떤 향기가 나는 거다. 그럼 내세를 맡아서 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가상세계에서 똑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 바람이 분다. 그럼 바람이 불게끔 느끼게 해주는 거고 향기가 난다. 그럼 향기가 느끼게끔 해주는 거고요. 촉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글러브 장갑을 껴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물체를 만졌을 때 이렇게 펜을 만졌다. 두 개 손가락으로 만지게 되면은 이 손에는 지금 보이게는 손만 보이지만 데이터 글러브를 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를 껴서 두 개의 손가락이 펜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데 가상세계에는 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크린에는 펜이 보이지만 내가 손가락을 두 개 딱 잡아가지고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두 개 닿는 부분이 안쪽이 눌려지게 되겠죠. 그럼 데이터 글러브는 펜이 닿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데이터 글러브가 손가락에 닿는, 펜하고 닿는 부분을 살짝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촉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꾸며놓은 거. 이게 가상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강현실, AI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상 세계에서 현실을 꾸미지 말고 실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물체를 집어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강의실의 바닥이 보이고 스크린이 보이는데 이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런 걸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의 물체를 같이 조합한 형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 앱을 만들 때는 강의실 안에 자동차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자동차가 당연히 없죠. 강의실에 어떻게 자동차를 갖다 놓습니까? 불가능한데 내가 만든 스마트폰 앱을 켜줘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켜보게 되면은 분명히 강의실 바닥이 보이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 핸들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자동차가 앞뒤로 가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끔 현실에서 가상의 물체를 표현하게끔 해주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AR, 증강현실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3D 모델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모델로, 그런 오브젝트로 만들 때도 이 3D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프로필이다라고 했는데, 자, 메타버스. 우리가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은행에 지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창구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 ATM기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은 다 거래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한창 지금은 메타버스가 인기가 좀 시들했지만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은행 업무를 볼 때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는 게 아니고 ATM기에 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이제 우리가 이제 글라스 이제 이 VR, AR을 지원해주는 글라스를 끼고 가상세계에 들어가면은 가상세계에도 우리나라 이제 우리 현실처럼 똑같이 거리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세계 글라스 안에서 가상세계에 들어갔는데 걸어가니까 이게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창구에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세계에 직원을 꾸며줘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상세계에서 특정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내 현실 얼굴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현실 얼굴을 3D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혀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메타버스에서 3D 모델이 필요할 겁니다. 자, 지금은 AI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말미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는 누구나 개인마다 자기의 AI 모델을 가지게 될 거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저는 그 시간이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 3년만 지나면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내 AI 모델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만의 AI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챗GPT나 제미나이 그런 것들은 내 모델이 아니죠. 실제로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무료로 쓰는데도 상당히 기능이 막강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게 쓰려면 구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노트북이나 내 태블릿이나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내 AI 모델을 넣어놓고 내가 하는 업무, 내가 하는 취미 그 데이터만 이 모델에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될 겁니다. 유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은 업무 자동화도 이 AI 툴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하는 업무 패턴이 보통 일정합니다. 일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온 이메일을 확인한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일에서 어떤 메일은 뭐 보고서를 작성해라. 어떤 메일은 뭘 만들어라. 뭐 쭉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메일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출장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쭉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메일들을 쭉 확인해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업무를 내가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종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문자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이런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업무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그 업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고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메일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AI에 연결된 AI 모델에 연결된 자동화 툴이 걔가 대신 이메일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메일을 읽어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작성을 안 합니다. AI 모델이 그 메일에 보고서 작성하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전송하기 전에 주인한테, 소유자한테 확인합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검토해보고 오케이 되면은 전송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는 현실의 나 말고 또 다른 자아가 가상에 또 있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일을 얘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실제 거리에 가면은 자기 회사가 있고 거기에 자기 책상이 있고 거기 자기가 앉아 있는데 그 자기가 내가 아니고
나의 또 다른 분신이 거기 앉아 있고 얘가 스스로 작업을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런 아바타를 분신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3D 모델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현실과 가상 이걸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 모델이 한 단계 더 나은 게 AI 에이전트 개념이 들어가는데 AI 에이전트 같은 거는 아까 자동화 해야 될 일을 각각 분담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걸 해당해 주는 게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얘가 다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가 특정한 사람한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에이전트가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에 조금씩 입문하시고 개념을 넓혀가는 식으로 하셔야 더 발전하는 그런 거에 더 익숙하게 적응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3D 모델을 만들면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계 툴을 배운 것처럼 오늘도 세계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3D 모델에 관한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챗GPT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상세 캐릭터 설정 구체화.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는 3D 모델이 단순히 뭐 하는 3D 모델을 만들어줘. 이걸 넘어서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개성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려면은 세부적으로 요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챗GPT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AI 캐릭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정할 때 한글로 만든 다음에 그걸 어땠습니까? 영문으로 바꿨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그 캐릭터를 표현해주는 툴들이 한글보다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3D 모델을 만드는데 채찍피 통해서 물론 한글로 가는 세부적인 설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자, 이 메시라는 툴에 입력을 하게 되면 되죠. 앞에서 만든 챗GPT를 통해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쉬라는 통해 가지고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3D 모델을 만들 때는 보통 메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그 사선 구조를 표현해 가지고 입체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겉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힌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텍스처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업을 해가지고 메쉬를 통해서 실제 3D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자, 3D 모델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D 모델이 입체감을 느낀 모델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사람과 같은 형태다.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팔을 내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 트리포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3D 변환 그리고 자동 뼈대 주입 및 캐릭터 동작 부여 해가지고 움직임도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이 움직이려면은 3D 모델 안에 뼈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뼈와 관절이 만들어져 가지고 팔도 자연스럽게 울고 다리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만든 3D 모델에 뼈대와 관절을 넣는 그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리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깅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챗GPT로 이제 3D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캐릭터 외형, 스타일,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3D 프롬프트를 3D 모델을 만들기 이제 프롬프트를 만든다. 이게 이제 3D 모델에 대한 기획을 해주는 단계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메쉬와 트리포 이 툴을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가 되면은 밑에 3단계에서는 3D 모델은 지금 만든 거는 우리가 화면 사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활용 용도가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크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네 가지 용도에 활용을 하려면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결과물을.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제로 뷰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에 대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형태를 표현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모아 단어 대신에 원통형이다, 각진이다, 유선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모양을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타일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형태를 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등학교의 영웅 로봇 그걸 만들었었죠.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할 건데 내가 만드는 3D 모델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D 모델을 만들었을 때 겉에 표현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겉에 피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런 걸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니까 3D 제작용 포즈를 지정해라. 자, 캐릭터 생성 시 팔과 다리가 벌어진 T포즈, A포즈 이런 걸 지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T포즈는 말 그대로 T자 포즈입니다. T자 포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팔을 쭉 벌리고 있는 게 T자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T자 포즈고 팔을 조금 내리면 A자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게 A자 포즈입니다. 그래서 T자 포즈와 A자 포즈 정면에서 만들어주는 거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3D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 자, 먼저 이제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이제 네 가지,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그 네 가지가 조건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주제다라는 거고요. 사람 모양이다 수도 있고, 아니 물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만들려는 게 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자, 3D 게임에 쓰이는 이제 SS 스타일이다. 또는 자, 만화 모양으로 만한 3D 스타일이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 그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약사항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약사항. 자, T자 포즈하고 A자 포즈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포즈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정상적인 포즈인데, 자, 만약에 뭐 좀비나 아니면 강시처럼 이상한 포즈를 다 하고 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포즈를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런 포즈를 취할 수 없는데 내가 만든 3D 모델이 그런 포즈를 취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즈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요 제약상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릭터 만들 때도 했었죠. 그렇죠? 한번 설정한 이제 설정 사항은 매번 수정할 때 프롬프트에 계속 고정해가지고 설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AI로 이제 캐릭터 만들 때 이제 프롬프트가 이거였습니다. 미래의 도시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로봇 영웅 캐릭터 만들어줘.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한국어로 돼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다른 툴들에서는 영어 프롬프트를 써야 되니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로 돼 있는 저 프롬프트를 이제 여기서는 문장 형태로 돼 있지 않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쭉 단어를 나열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 프롬프트를 영문 프롬프트로 바꿔주는데 단어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표현하는 식으로 여러 개 나열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좀 까다롭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도시에서 이제 영웅 로봇의 이제 그 형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와 메시아의 3D 틀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콤마 부분 형태의 키워드 프롬프트로 세 개의 비전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템플릿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문 표현을 쓰는 것들을 이제 영문 텍스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영어 프롬프트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챗GPT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로 3D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 툴로 이제 캐릭터 만들면서 2D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2D 이미지 만들 거를 알고 있었는데 자, 이런 2D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2D 이미지를 이제 3D 모델로 그래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두 번째 툴이 이제 3D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이제 메쉬라고 하는 툴입니다. 메쉬라고 하는 툴인데, 자, 메쉬라고 하는 툴은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투 3D. 이거는 챗GPT에서 만든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었을 때, 이 프롬프트에서 바로 3D 모델을 만들 때 옵션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 투 3D는 이제 이미지, 2차원 이미지, 2D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 2D 이미지에서 3D 모델로 만들 때, 볼 때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텍스처링 해가지고, 자, 그 메쉬 구조에다가 이제 겉에 이미지를 이제 원하는 이제 스킨을 입히는 거죠. AI 툴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메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챗GPT에서 만든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 자, 그래서 챗GPT에서 만든 영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성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성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빠르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빨리 이제 대충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쭉 해가지고 만들 거냐? 그런 생성 옵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하게 되면 되고요. 빨리 만들겠다, 확인하겠다. 그럼 앞에 걸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정밀하게 만들겠다, 세부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저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롬프트 해가지고 이거는 앞쪽에 우리가 챗GPT를 썼을 때 제약상 설정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런 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드는데 사람의 포즈가 아닌 이상한 포즈를 취한다. 그런 것들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 배드 아나토미 이상한 구조로 이제 포즈를 취하는 거. 그렇죠?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복되는 거. 그렸는데 또 그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5개야 되는데 6개가 표현되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 형태를 닮은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이제 T 포즈와 A 포즈 그거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좌우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 한쪽 팔은 길고 한쪽 팔은 짧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미지 투 3D, 그러니까 2D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는 2D 이미지에서 배경은 지우고 등장 캐릭터만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일본어 용어로 이제 누끼라고 배우는데, 자, 이런 옵션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툴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배경은 지우고 캐릭터만 뽑아서 메쉬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쉬라는 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고 프롬프트 넣고,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3D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메쉬 구조는 이제 실제로 스킨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입체감 느끼게끔 뼈대만 이제 형태만 만들어준 겁니다. 형태만 쭉 만들어준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겉에 스킨을 뭘 붙일 거냐. 화려하게 붙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탈감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메쉬 형태로 먼저 만든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텍스처링을 따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쉬 구조를 만들면은 뭐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다양한 형태로 텍스처링 해가지고 자 녹슨 로봇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유리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금속 로봇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쉬 형태는 있으니까 겉에 스킨만 어떤 식으로 AI 프롬프트 넣어주면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만든 캐릭터의 이제 질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다양한 이제 질감 표현할 수 있는데 방법들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요 메쉬에서 AI 텍스처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옵션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2D 이미지로 캐릭터 만드는 것처럼 3D 모델에서도 이제 이 툴을 쓰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깨진다. 손가락 개수가 늘어나거나 뭉개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프롬프트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거티브 프롬프트 써놓고 여기 보니까 손가락 형태를 다시 설정해라. 제대로 된 형태의 손가락이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AI가 만든 이미지가 깨지는 거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흐릿해지는 거 일종의 블러 현상처럼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리메시, 그 다음에 텍스처 리파인 이런 버튼을 이용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시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메쉬를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을 통해 가지고 이 3D 만든 모델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의 자동으로 뼈대 리깅을 통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구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리포에서도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해주는 그런 메뉴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굳이 뭐 메쉬나 챗GPT가 또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한 결과물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단순하게 문장을 넣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얻으려면은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에 관련된 다양한 연관된 자료를 다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문맥, 컨텍스트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제공할수록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챗GPT나 메시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정확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건데 트리포 자체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런 모드를 통해서 앞에 툴이 없더라도 두 개 툴이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개가 이제 3D 모델을 만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자, 캐릭터가 여러 개 겹친 게 아니라 하나의 개체. 캐릭터만 정확하게 표현해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이 화려한 것보다는 여기 단순한 게 좋다는 거죠. 흰색이나 투명 배경을 사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3D로 메쉬 모델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고, 자, 이게 보니까 이제 포즈를 그 캐릭터 모양을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뭐 사진 찍을 때도 증명사진 이런 거 여권사진 찍을 때 정면사진 찍는 것처럼, 자, 여기에 멋있게 보려면은 사진에 셀카 찍을 때 사선 구조로 찍죠. 정면을 찍으면 뭔가 대칭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찍지 말고 정면 구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해줘라라는 거죠. 어떻게 형태돼 있느냐 그걸 표현해줘라. 자, 그래서 트리포에 쓰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형태대로 쭉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트리포에서 이제 자동 리깅, 그러니까 뼈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자, 이거를 이제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AI가 해주기 전에는 블렌더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이 리깅 작업을 일일이 해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자 AI가 손쉽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3D 모델에 이제 이런 뼈대나 관절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그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포에서는 여기 보니까 걷기, 뛰기, 인사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공격형 게임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을 트리포에서 내가 만든 3D 모델로 이런 다양한 액션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 보는데 어색하다.
그런 거는 안쪽에 뼈대나 관절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이제 3D 모델 만들고 그 움직임까지 체크해주는 툴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컴퓨터에서 내가 만든 3D 모델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활용 분야가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 그럼 각각 분야에 활용하려면은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일 포맷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확장자가 GLB, GLTF 이런 것들은 이제 웹상에서 쓰이는 경우 자, 모바일상에서 쓰인다라는 거는 모바일 쓰는 경우는 아무래도 파일 크기가 좀 작겠죠. 압축이 돼가지고 작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장자가 OBJ나 FPX인 경우에는 자,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블렌더, 유니티, 언리얼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엔진입니다. 물리적 형태를 표현해주는, 그걸 계산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3D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파일 포맷입니다. STL, 3MF 이런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자, 3D 프린터에 내가 만든 3D 모델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을 닮은 그런 3D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먼저 찍어가지고 그렇죠? 2D 이미지 사진을 정면, 측면, 사선 이런 걸 찍어가지고 아니면 뒤통수까지 찍어야겠죠, 그렇죠? 찍어가지고 요 트리퍼에 넣어가지고 3D 모델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STL이나 3MF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연결해서 출력을 하면 내 머리, 얼굴 형태 그대로 내는 3D 모델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메쉬하고 트리퍼에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들이 이제 저기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 만든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툴들이 있는데, 자, 컴퓨터나 서는 이제 윈도우의 3D 뷰어 기본 프로그램이니까 설치를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파일 열어서 이걸 통해 아주 볼 수가 있다. 3D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뜨면은 한 장면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좌우 위아래로 입체감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에 있는 저 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AR 앱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쉬로 만들었는데 3D 모델을 입체감 있게 표현해가지고 메쉬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메쉬로 만들었는데 메쉬라고 하는 거는 실그물처럼 사람의 특정한 물체에 입체감을 느끼게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색깔이나 안에 이제 모양, 이제 스킨 같은 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세밀함 수가 어떻습니까? 그 물체를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구조가 격자 구조가 더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은 폴리곤의 개수를 조절하는 게 좋다. 그 모양이죠. 모양 개수를 조절하는 게 좋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D 프린팅의 수리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메쉬 구조는 이게 선으로 쭉 연결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뽕뽕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막혀 있는 걸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특별한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 이제 그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는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보이는 건데 뭐 저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파일들인 것 같네요. 자, 게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가? 자, 특정 3D모를 뭘 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앞에 세 가지 툴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거를 하면 제일 좋을까 그런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트리퍼까지 쭉 메쉬 트리퍼 사용하면서 한번 3D 모델을 쭉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배우신 툴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따라서 그냥 쭉 요 자료, 강의 자료에 있는 거 순서대로 쭉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금방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이 이제 왼쪽에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추가 추천 도구가 나와 있죠. 그렇죠? 블렌더 뭐 해가지고 밑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런 걸 통해서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맨 밑에 있는 폴리캔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특정한 입체 물체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쉬 구조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3D 형태로 이제 메쉬 구조로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앱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직접 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앱을 이용해가지고 내 얼굴을 찍고 그러면 그대로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D 모델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3D 모델을 만들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3D 모델을 만들 때 저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딱 맞는 그런 이제 전자 마스크를 만들겠다. LG에서 예전에 코로나 때 잠깐 나와가지고 많이 팔렸던,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지만 그게 있었죠. 그렇죠? 내 입에 딱 맞는 전자 마스크. 그래서 이 안에 팬도 달려 있고 공기 여과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그냥 끼면 축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용으로 이제 내 얼굴 구조에 딱 맞는 그런 걸 3D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코하고 입만 막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눈도 안전하게 하겠다. 그럼 눈도 만든다. 그러니까 안면 마스크 전체를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보호 공구로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딱 내 얼굴에 맞는 거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통 그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구를 많이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못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볼트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팔목에 차고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팔목에 차고 다양한 볼트나 이제 못이나 그걸 잔뜩 붙여놓고 하나씩 띄엄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팔목만 아니고 팔뚝 전체에다가 이렇게 3D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공구를 쭉 집어넣어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전용 공구함, 내 팔목에 딱 맞는 뭐 그런 것도 3D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 게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3D 모델 만들고 그리고 3D 프린터까지 연결해가지고 결과물 얻으시면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배운 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AI에 관한 것들이 발전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적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크게 공지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AI 이 메타코딩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반을 위해서 지금 새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먼저 오신 분들에게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 오픈 채팅을 통해서 수강생님들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 오늘 하는 이제 워크북에서 3D 디자인을 하시고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3D 모델링을 가지고 와서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드릴 예정입니다. 만들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건 외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네, 다운 다시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녹화 준식이 형.